안녕하세요. 김아래 클리닉의 이하영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얼굴 지방 흡입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얼굴 지방 흡입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얼굴 지방 흡입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흡입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으로 피부 처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부가 처져서 문제가 아닌 건지, 혹은 우리의 얼굴의 근육이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 주변에 바탕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바탕질 부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얼굴이 커지기도 하고 얼굴이 처지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피부가 처지는 경우예요. 진료를 하다 보면 피부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젊으신 나이인데도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으시거나 자외선 때문에 얼굴에 광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처짐이 생기면서 얼굴이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지방이 처진 게 아니라 피부에 처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탄력 관리라든지 피부 리프팅을 먼저 한 다음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 그때 흡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굴 근육이 처지는 경우예요. 얼굴에 팔자라든지 입술 옆에 마련의 주름이라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방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근육까지 같이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안면 윤곽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광대를 치거나 턱을 쳤을 경우에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련의 주변으로 처짐이 오고, 얼굴에 어느 사각턱이 줄어들었을 때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방만 제거해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처진 근육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는 리프팅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얼굴이 처지지 않게 예방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의 힘이 약화가 되면 근육의 처짐이 생기게 돼요. 이때 지방까지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하고 반드시 처진 근육을 강화하고 얼굴에 리프팅 근육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의 미소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지방 주변에는 여러분 바탕질이라는 게 있어요. 바탕질이라는 게 지방을 감싸고 있는 점액과 같은 조직인데, 이 조직에는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염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 바탕질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많아요 하고 오시는데 이 살이 지방이 아니라 바탕질이 두꺼워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탕질이 두꺼워진 경우에 지방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방은 뽑히지가 않고 바탕질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염증이 더 확산이 되면서 바탕질이 더욱 두꺼워지게 돼요. 지방 흡입을 했는데 오히려 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방이 아니라 바탕질의 문제였는데, 바탕질의 치료 없이 지방 흡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탕질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바탕질에는 림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사지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순하게 지방만을 흡입했을 경우에 피부가 얇은 사람, 피부가 처진 사람한테는 주름이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처진 사람한테는 별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고, 바탕질이 문제였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얼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꼭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얼굴 지방 흡입을 해도 되나요? 실리프팅이 보통 녹는실 리프팅을 말씀을 하는데, 실리프팅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한 2, 3개월 지나면 한 50% 이상이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뭐다? 이 실의 연결성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2, 3개월 후부터는 지방 흡입을 하셔도 됩니다. 디마레만의 얼굴 지방 흡입과 리프팅 시술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병원 단순하게
흡입을 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결국에 얼굴 지방 흡입을 한 이유는 얼굴에 라인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처진 부위가 올라가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얼굴의 울퉁불퉁함을 없애주는 흡입과 함께 얼굴의 리프팅까지 만들어주는, 특히 얼굴의 턱 라인을 갸름하게 만드는 시술을 병행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지방을 단순하게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진 공간을 유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지방을 빼게 되면 빠진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을 데드 스페이스라는데, 데드 스페이스가 없게끔 딱 유착을 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유착을 시키고 있어요. 이 실에는 돌기처럼 가시가 나와 있거든요. 가시를 이용해 가지고 위쪽에 있는 피부 조직과 아래쪽에 있는 근육 조직을 딱 붙이는 그런 시술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리프팅 실을 이용해 가지고 유착을 시키는 과정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유착을 시킬 때 단순하게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약간 당겨서 붙임으로써 리프팅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얼굴 지방 흡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리프팅 실이 들어감으로써 턱 라인을 가름해주는, 지방을 제거하고 얼굴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얼굴 지방 흡입과 실리프팅 시술 사례가 있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지방만 국소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지방이 많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얼굴에 셀룰라이트까지 있는 경우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바탕질의 어떤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먼저 했고요. 그 이후에 얼굴 지방 흡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피부의 탄력을 보강한 시술을 병행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얼굴에 살이 많다고 그 흡입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변으로 있는 피부의 어떤 탄력을 보강한다든지 바탕질의 염증을 해결하는 치료까지 병행하셔야지만이 얼굴의 라인이 예뻐지고 얼굴 지방 흡입 후에도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얼굴의 지방은 주변 조직과 연계가 있어요. 위로는 피부가 있고 주변으로는 바탕질이 있고 그 밑으로는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처지거나 바탕질이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흡입만 하지 마시고 주변 조직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흡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곳을 찾으셔서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저희 디말에도 아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말의 클리닉의 이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